안녕하세요. 제5회 서울 바이오 의료 국제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강대욱 센터장님의 환영사로 오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바이오허브 센터장 강대욱이라고 합니다. 제5회 서울 바이오 국제의료 컨퍼런스 개최 2일차를 맞아서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기업인 존슨앤존슨, 노바티스, MSD, BMS와의 글로벌 진출 유망기업 발굴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기업의 바이오 디지털 분야 혁신 기술에 대한 최신 동향 및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로 한층 열기가 더해질 것 같습니다. 서울 바이오 허브는 오늘 모신 글로벌 기업들 외에도 협업이 가능한 모든 해외 바이오 제약사들과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서 서울 바이오 허브 기업들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대욱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슨앤존슨 대외협력 및 정책 담당이신 송영주 부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슨앤존슨 송영주입니다. 먼저 오늘 글로벌 오픈 콜라보 행사를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0월, 무르익어가는 가을이면 저는 어느샌가 서울시 보건산업진흥원, 서울바이오허브, 존슨앤존슨 퀵파이어 챌린지가 가을을 연상케 하는 단어로 떠올리게 됩니다. 4년 전부터 매년 동일한 성격의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10월, 4년 전이었죠. 바로 서울 바이오허브가 이곳에 개관했을 때 리노베이션한 건물, 산업지원동 이 건물만이 횡하니 서 있었습니다. 같은 날 외국계 파트너사로는 처음으로 존슨앤존슨 파트너링 오피스를 개소하면서 사실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이었습니다. 유망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과연 얼마나 나타날지,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 생태계 저변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 사실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서울 바이오허브 개관식에 참석자들은 모두 미래는 불투명했지만 그렇지만 바로 이곳이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 산업에 씨가 뿌려지고 미래를 위한 도약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점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공을 기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 4년이 지난 지금 서울 바이오허브에 둥지를 튼 수많은 창업기업 또 협력기업 로고를 보면서 또 점점 알차게 채워지고 있는 실험동 랩 시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우려는 사라지고 기대만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글로벌 오픈 콜라보 행사는 정말 의미 깊은 행사입니다. 4년 전엔 글로벌 파트너사는 존슨앤존슨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 글로벌 제약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J&J뿐만 아니라 노바티스, MSD, BMS가 함께 행사를 하게 돼 정말 매우 기쁩니다. 특히 노바티스와 MSD는 파트너링 오피스도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흔히들 바이오 헬스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라고 말하지요. 바이오 헬스 스타트업은 바로 이러한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이라고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여러 규제도 많고 또 투자 유치 면에서도 고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정부, 대학과 병원이 상생의 목표를 갖고 함께 달려간다면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 의료의 새로운 메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훌륭한 기술 역량을 가진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헬스 기업들이 추구하는 개방형 협력을 통해 보다 속도감 있게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행사가 글로벌 협업을 통해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주신 서울시, 보건산업진흥원, 그리고 서울바이오허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회사들도 우리나라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존슨앤존슨 메디컬 김은하 이사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은하입니다. 한국 존슨앤존슨 메디칼에서 이노베이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존슨앤존슨은 제약, 의료기기, 소비자 등 헬스케어 전 부분에 있어서 환자와 의사, 의료진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개발하고 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헬스케어 회사로서는 전 세계 최대 규모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가 가진 미래 혁신 전략이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들 또 혁신가들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지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해로 5년째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는 서울 이노베이션 퀵파이어 챌린지에 전년도, 금년도 우승팀 4분의 창업자를 모시고 보다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기업들 또 창업을 꿈꾸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시는데 유용한 팁을 얻으실 수 있고 또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시는데 영감을 얻으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첫 순서는 저희 회사 내부에 이노베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J&J 이노베이션이 아시아의 혁신가들과 협력하기 위한 인큐베이터 시설이죠. 상하이에 위치한 J랩스의 아시아 헤드이신 셰론 찬께서 헬스케어 이노베이션의 발전과 한국 내 생태계 조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고 이어서 스티브 리께서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줌으로 샤론 연결해 있는데요. Good morning, Sharon. Good morning.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파트너 여러분들과 그리고 조직위원회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함께 시청해 주시고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샹하이 J랩을 총괄을 하고 있는 샤론 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존슨앤존슨이 어떻게 헬스케어 이노베이션을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이제 존슨앤존슨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슨앤존슨은 전 세계의 건강과 웰빙을 130년 이상 새로이 정의해 왔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솔루션을 개척을 하고 언제나 사람을 최우선시 해왔습니다. 창립 이래로 멸균 수술이나 그리고 재난 구호의 전통, 환자, 직원, 지역 사회를 위한 지원을 2번의 세계대전, 팬데믹, 경제 위기를 경험하는 동안 든든히 제공을 해왔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존슨앤존슨이 존재해 왔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저희는 헬스케어 혁신가들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 소비자 건강, 그리고 의료기기라는 3가지의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고 175개 이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50개 이상의 운영사를 또 활용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13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과학, 건강, 비즈니스, 공급망 관리, 그리고 소비자 행동과 관련된 전문가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을 저희 제품으로 만나뵙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깊이 있는 과학 전문 지식과 전략적 역량과 글로벌 규모의 활용을 해서
충족되지 않는 니즈를 가진 사람들에게 혁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다단합니다. 변혁적 혁신을 현실화하기 위한 기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혁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의 기대 수명은 60% 정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질병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한 덕분입니다. 많은 구체적인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다양한 과학적인 발전과 혁신으로 인해서 상당한 진전이 거두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HIV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보균자도 정상적인 수명을 누리며 하루에 한 알 약제로 지난 30년의 발전으로 인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게놈 시퀀싱 덕택에 표적 치료나 개인 맞춤 치료가 가능해졌고 로봇 디지털 수술 덕분에 덜 침습적이고 더 정밀하고 데이터 중심적인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결과가 계속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거대한 발전은 바로 지속효과성 치료입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 치료 파라다임이 변화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분열증의 지효성 치료로 한 달에 단 한 번의 주사를 맞음으로써 혹은 그보다 더 긴 인터벌로 주사를 맞음으로써 이 병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거대한 당면 과제는 여전히 상존합니다. 전 세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암, 당뇨, 알츠하이머 그리고 그 이외의 심장 질환 등에 의한 만성 질환이나 아니면 HIV나 결핵 등의 감염병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안전한 수술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한 해에도 더더욱 두드러졌던 부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의 일상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던 부분입니다. 미래의 세계가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Chief Scientific Officer인 폴 스토플 박사님께서 가장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존슨앤존슨에서 혁신은 리소스와 아이디어 그리고 기술을 새로운 방식으로 엮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슨앤존슨 이노베이션의 미션은 가장 유망한 초기 단계 헬스케어 혁신을 지역에 상관없이 큐레이션하고 육선을 한 것입니다. 혁신가들이 저희가 편안하게 느끼는 저희가 있는 곳으로 오게끔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 세계 혁신 허브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스턴, 런던, 샌프란시스코, 샹하이의 혁신센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부 초기 혁신 생태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이노베이션은 생명과학 스타트업이 정말 꽃피우고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과학 전문가, 그리고 기술 전문가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 아주 유연한 커스터마이즈화된 파트너십 모델을 협력을 위해서 운영하고 초기 단계 인큐베이션과 스타트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략적인 벤처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노베이션 센터의 초기 혁신 파트너 팀이 전방 배치가 되어서 다양하게 과학적인 토의와 초기 단계의 혁신의 모양을 잡고 그리고 촉진을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약, 의료기기 그리고 소비자 건강 분야에서의 초기 단계 헬스케어 혁신을 빠르게 식별하고 또 촉진을 합니다. 더더욱 과학과 비즈니스 관련된 전문 지식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10분 발휘하여서 제품과 기술이 빠르게 시장에 소개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에서 저희는 아주 강력한 깃반을 닦아서 전략적인 협력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협력과 파트너십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태평양 지역의 혁신 생태계에 저희가 기여하고 있다는데도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지난 몇 년간 진행한 전략적인 협력의 대상을 보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 인큐베이터 네트워크인 존슨앤존슨 이노베이션의 J-랩은 아주 효과적인 초기 단계 혁신 기업에게 자본 효율적인 연구실 공간과 리소스를 제공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1개의 J-랩과 2개의 J-파드를 운영을 하면서 인큐베이션을 제공을 하고 성장을 지원하고 그리고 기업가들과 그리고 스타트업들에게 R&D를 위한 자원과 멘토십, 커뮤니티, 그리고 산업 커넥션과 다양한 기업가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아트 지역 최초인 J-랩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60여 개의 스타트업들을 2019년 6월 개소 이후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약, 의료기기, 그리고 소비자 건강 분야를 모두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24억 달러 정도의 총 파이낸싱 규모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파트너십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존슨앤존슨과 계속해서 지속적인 계약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J&J 이노베이션, JJDC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전략적인 벤처 캐피탈입니다. 47년 이상 전략적인 헬스케어 투자를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JJDC는 투자 자본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장기 지원을 이런 스타트업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디스커버리와 임상 개발 그리고 규제에 관련된 리뷰, 제조 그리고 상업화와 관련된 상용화와 관련된 지원을 제공을 하면서 5억 달러 이상을 투자 집행해 왔습니다. 저희 J&J 내의 비즈니스 개발팀도 중기 혹은 후기의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얀센 제약 그리고 의료기기, 소비자 건강 분야를 또 당연히 모두 다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비전은 새로운 판도를 변화시켜 나가는 새로운 접근법과 플랫폼을 식별을 하고 투자하는 데 전략의 핵심이 있습니다. 다양한 헬스케어의 다양한 R&D 분야의 컨버전스, 융합에 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 중에 하나가 월드와이드 디지즈 엑셀러레이터 WWDA입니다. 독특한 역량을 융합적으로 활용을 하여서 디스커버리와 완전히 새로운 제품,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파트너십을 촉진을 하여서 질병의 퇴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독특한 영양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마이크로바이옴, 면역과학, 예측적 바이오마커, 행동, 신경, 생물학 등을 창의적으로 융합해서 변혁적인 성장 기회의 씨를 부릴 수 있는 기회를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개입, 치료 전략과 해결책에서 파라다임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예 중에 하나가 바로 LCI, Lung Cancer Initiative, 폐암 이니셔티브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폐암의 치료 표준을 완전히 변혁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암에 대해서 좀 더 전체적인, 총체적인 솔루션을 제약, 의료기기, 그리고 소비자 분야에서 융합을 도모를 함으로써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혁신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스타트업과 그리고 투자자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을 할 때에는 언제나 협력적인 접근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의 혁신 단계에서부터 협력을 하고 새로이 함께 창조를 합니다. 다양한 발명가들과 기업가들, 과학자, 연구자 그리고 학자들을 함께 모아서 저희 존슨앤존슨의 기술, 과학 지식을 총동원하고 그리고 전문 지식과 역량을 투입을 하여서 이 개발 과정을 가이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다양한 툴들을 활용을 해서 이 아이디어를 더욱더 촉발을 시킵니다. 인큐베이션이나 엑셀러레이터의 형태로서 진행이 됩니다. 새로운 기업이 창립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더 효과적인 자본 투자의 길을 열어드리기도 하고 또 리스크를 제거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이런 기회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훨씬 더 큰 규모로 확장을 하고 인수나 그 이외의 라이센싱의 기회를 연결을 해드리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과 환자에게 이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과정을 가속화해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창조를 해나가는 모델 그리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전략의 핵심은 아직까지 충족되지 못한 니즈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에 투자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광범위하게 봤을 때는 제약, 소비자 건강 그리고 의료기기 부분에서 특별히 관심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에서 저희는 면역학, 뉴로사이언스, 종양학 그리고 심장순환계 질환 감염병, 백신, 그리고 폐 고혈압 등에 관련된 플랫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의료기기에서는 수술, 정형외과 관련 기기 부분, 중재치료 등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건강에서는 셀프케어와 스킨 헬스, 피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좀 더 통합된 그런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북아시아 얼리 이노베이션 파트너인 스티브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서울 퀵파이어 챌린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스티브에게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셔런.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저희들이 5차 퀵파이어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한국이 지금 가장 오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의 보건의료 생태계도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작한 것은 2017년이었죠. 그때의 승자는 유나임과 G5사였습니다. 신경질환과 그리고 각각 스킨케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고 이제 승자가 되셨는데요. 2018년과 19년에는 저희들이 디지털 솔루션과 로봇을 적용하는 것, 그래서 보건의료 부분에 로봇과 디지털 솔루션 적용하는 것이 주제였는데요. 메타픽셀과 바이올렛 이마고웍스 시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해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메타픽셀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 8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보 같은 경우에는 임상을 하고 있는데요. 수면 무호흡증과 그리고 코로나와 그리고 다른 적응증에 대한 임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주제를 코로나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보건기기가 필요할지에 대한 것이 주제였는데요. 그때는 DC 메디컬과 딥메디가 휴대용 진단기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이나 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 환자들 같은 경우에 입원을 하지 못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그런 조기 진단기기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이것들이 우리 미래를 더 밝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발표가 됐죠. 스키아와 베이픽스 메디컬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이 부분들의 발표는 좀 이따가 여러분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으실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보건의료 생태계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퀵파이어 챌린지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해 주제가, 즉 내년의 주제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저희 의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면 매주 이 뉴스레터가 있으니까 받아보시거나 위챗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웨비나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10월 20일에도 웨비나가 진행이 됩니다. 정형외과의 혁신 가속화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저희 생각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초기에 우리가 협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의료기기 솔루션 중에 아니면 기술 중에
토론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미팅을 언제든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저희 연락처가 나와 있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볼 수 있는 로고가 있습니다. 여기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haron and Steve, for your presentation. I believe 발표 감사드립니다. this will be a great guide for innovators in 아주 Korea 훌륭한 가이드로서 한국의 혁신 기업들이 저희와 함께 더 많은 혁신 기회를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면서 Q&A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바이오허브 커뮤니티에서 사전에 모은 그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론님 계신가요? 네, Give me 1 second so that we can see you while 네, you're 화면을 띄우기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Okay, got it. 네, 좋습니다. Okay, let me start with first question.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Labs의 JLabs의 헤드로서 다양한 아태지역 국가 내에서의 헬스케어 혁신과 관련된 동향을 지켜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의 혁신 생태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한국은 더더욱 전 세계적으로 그 인지도가 특히 의료, 과학, 혁신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 강력한 힘의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스타트업 생태계 자체가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노베이션 인덱스에서 7년 연속 1위, 2위의 위치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인프라라는 장점, 그리고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부의 지원들, 그리고 수술, 로봇 수술이나 피부, 스템셀, 빅데이터, 정밀의료, 원격의료 분야에서 아주 많은 발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J&J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기회와 파트너십 기회, 리소스와 함께 연결을 한다면, 그리고 또 키디와 서울시와 서울바이오허브와 J&J가 함께 진행하는 퀵파이어 챌린지에도 적극 참여를 하신다면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환자를 위한 혁신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히 헬스케어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잘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J&J가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한국의 생태계를 좀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정말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품을 출시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죠. 특히 신생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생기업들이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해도 출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디어를 컨셉에서 이것을 상용화하는 것 단계가 힘든데요. 이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상용화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존슨앤존슨 이노베이션이 창설이 된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리고 아까 제가 발표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트워크나 자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생업계가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퀵파이어 챌린지와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5년 연속 퀵파이어 챌린지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QFC를 계속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5년 연속 함께 또 저희가 5년 연속 서울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또 의미가 있겠습니다. 올해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매년 그렇듯이 5년 차에도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챌린지를 공공 민간에서 함께 지원을 하고 있다는 데에서 스타트업들을 위한 독특한 기회로서의 장점이 더욱더 부각이 됩니다. J&J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혁신 전략인 서울시와의 또 열려있는 그런 함께 창조를 하는 혁신 전략이 잘 녹아있다고 봅니다. 키디가 체계적인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또 서울 바이오허브도
상용화와 그리고 초기 라이프 사이언스 솔루션의 상용화를 위한 초기 연구를 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아주 높은 수준의 진출작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생태계가 얼마나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 잘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이미지 가이드드 로봇 수술에서 선두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서저리라는 올해의 주제는 지역 내의 가장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더욱더 부각시킬 것이고 또 발굴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아주 긴밀하게 베이픽스 메디컬과 또 스키아와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지컬 온콜로지 부분에서 그 솔루션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모범 사례를 민관 협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하고 있다는 부분 정말 듣기 좋았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뀌고 있는 우리 환경을 생각을 하면 새로운 노멀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 면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는 게 있을까요? 뭔가 바뀌나요?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점들은 우리 모든 부분에 걸쳐 있죠. 근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새로운 업무 방식도 우리들이 채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 이노베이션 퀵바이오 챌린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기술을 어떤 식으로 새로운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업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이노베이션 팀으로서 저희들은 더 효과적으로 혁신적인 생태계에서 일하는 분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미팅이나 온라인 미팅, 오늘 하고 있는 미팅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 제일랩에 샹하이에 15개의 기업이 새로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백신이나 바이러스 치료제, 그리고 진단, 그리고 소비자 보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게 가능할 겁니다. 더 많은 협업을 해야 혁신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한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더욱 열린 자세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린 자세를 환영하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도 이러한 태도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양질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그렇겠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채택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파트너의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서 인류의 복원을 위해서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JNJ는 협업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혁신가들, 그리고 전 세계 혁신가들을 환영합니다. 네, 그런 긍정적인 시각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 기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음을 확신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수상 기업들 그리고 미래에 또 지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 QFC 후보들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 던져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퀵파이어 챌린지는 아주 중요한 관문으로 초기 혁신 기업에게 필요한 스타트업들이 필요한 모든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리소스, 자본, 전문 지식, 그리고 상용화 과학과 관련된 전문 지식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서울 퀵파이어 챌린지
수상자들이 스티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주 거대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수상자들, 수상 기업을 모시고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또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수상 기업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변혁적인 혁신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혁신뿐만이 아니라 변혁적인 혁신을 추구를 해야만 더 많은 펀딩과 리소스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언은 좀 더 광범위한 글로벌한 생태계에 눈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리소스를 찾기 바랍니다. 한국의 기업이더라도 미국, 중국, 유럽 시장까지 넓게 보면서 그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J&J 이노베이션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연결성을 확보를 하고 또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혁신 기업들에게 흥미진진한 과학과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미래에 꼭 서울 퀵파이어 챌린지에 참여를 해서 이 기회를 잡으시기를 독려를 드립니다. 자금과 멘토십 그리고 저희 JLabs 네트워크와 다양한 연구 시설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많은 상업적인 성공도 거둘 수가 있을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결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태 지역의 이노베이션 센터 동료나 저희 JLab 샹하이에 연락을 주셔서 저희의 협력을 위한 저에게 도움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최고의 행운을 빌어드리면서 또 올해의 수상 기업인 VPix 메디칼과 스키아이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 저희 JLabs 샹하이에 모실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취지를 가진 초기의 혁신 기업들이 앞으로 더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동료의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 바이오협에 언젠가 초대를 드려서 직접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저도 그립습니다. 곧 다시 출장 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저희가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던 퀵파이어 챌린지의 전년도 우승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오시진 못했지만 비디오를 통해서 인터뷰를 보내주신 4개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하죠. 망설이지 말고 퀵파이어 챌린지는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퀵파이어 챌린지 위너다. 그러면 아주 달리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을 살리는 회사 DC 메디컬의 박병관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의료기술로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사이벨의 김종원 이사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지파오 대표 한창입니다. 주식회사 딥메디의 공동 창업자 겸 연구소장으로 있는 조동래라고 합니다. DC 메디컬은 기술과 시장을 연결하는 기술 사업화 기업입니다. 영국에 있는 NHS와의 강력한 연계를 통해서 저희는 영국의 NHS의 의료진 그리고 기술진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퀵파이어 챌린지에 된 기기는 조산 진단 기기입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기기들보다 월등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저희 사이벨은 스마트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너무 짧죠? 저희 회사는 일반인과 피부 질환자들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피부 진단기 그리고 스킨케어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2017년도에 서울 퀵파이어 챌린지에 도전했고 그때 우승함으로써 저희들의 기술력과 그리고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인정받아서
글로벌 회사들하고 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주식회사 딘메디는 스마트폰에 있는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하여 관련된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혈압 쪽입니다. 그래서 혈압 관련된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와중에 파생된 기술이 이런 폐동맥 고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퀵파이어 챌린지를 통해서 좀 발굴을 하였고요. 존슨앤존슨의 연결성하고 특히 저희 서울 바이오협에서도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몇 년간 준비해왔던 FDA 승인을 기다리는 끝에 드디어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품이 FDA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바이오허브와 그리고 존슨앤존슨즈가 같이 주최를 했던 이 킥파이어 챌린지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바이오허브가 저희와 같은 바이오 스타트업들에게 다양한 지원들을 해줬습니다.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이지만 그 해외 다양한 글로벌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것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퀵파이어 챌린지 수상 이후로 저희의 좀 마인드가 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국내 시장만 생각을 했다면은 해외에서 다양한 니즈가 있고 저희 능력으로 그걸 충족시킬 수 있구나. 파급 효과와 시각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기술의 우수성일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환상의 팀 빌드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기술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보다는 이 기술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왔을 때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더 중점을 많이 둡니다. 이러한 파급 효과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 우승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선 디바이스와 동일한 수준의 신뢰도를 가지고 의료진에게 그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무선 기술이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팀을 꾸릴 때도 한국 사람들, 한국 멤버들만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미국 멤버들을 함께 조인시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커뮤니케이션에 그리고 실제로 발표나 이럴 때 저희들이 가진 강점들을 잘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이 실제로 우승하게 된 굉장히 큰 계기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의 기술력 그리고 그런 게 좀 서로서 믹스업이 되어서 환상의 팀워크를 가질 수 있지 않았나. 퀵파이어 챌린지는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져가는 게 진짜 많아요. 진짜인데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어요. 퀵파이어 챌린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꼭 도전을 하시기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무조건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퀵파이어 챌린지에서 이렇게 묻는 퀘스천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퀘스천에 대해서 답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점검표 같은 게 될 겁니다. 일단 한번 질러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영세한 기업이었던 저희가 이런 존슨앤존슨과 협업을 한다는 게 되게 큰 경험이고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그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네트워킹이나 아니면 자문 서비스가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이후에 만들어지는 다양한 바이오 스타트업들에게 이러한 기회들이 더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울 바이오허브가 저에게 큰 기회도 주셨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이런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2021년 서울 바이오 의료 국제 컨퍼런스 성공을 기원합니다. 서울 바이오 서울 바이오 허브 서울 바이오허브 서울 바이오허브 화이팅! 네 분 감사합니다. 저희 존슨앤존슨의 또 그리고 서울 바이오허브의 도움을 받아서 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데 저희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디오에서 영세한 기업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달리 말하면 작지만 역량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기업의 성장 자체도 기쁜 일이지만 또 저희 존슨앤존슨과 서울 바이오 허브에게도 이분들이 사실은 큰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히 더 두각을 나타내시는 성장하고 계신 두 분의 창업가를 모셔봤는데요. 우선 2017년 첫 해 우승자이신 유아인의 김평규 이사님과 2018년도 우승자이신 메디피셀의 손교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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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두 분께 간단한 회사 소개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 오늘 세션 제목이 파이어사이드 챗입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파이어사이드가 뭐 난로가 모닥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딱딱하게 회사를 소개하고 전략을 얘기하기보다는 마치 난로가에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듯이 좀 진솔하고 저희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래도 또 두 분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회사 소개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간략히 슬라이드 한 장으로 어떤 동기에서 어떤 변화를 만드시기 위해서 회사를 시작하셨고 지금은 어디쯤 가고 계신지 두 분께 각 1분 30초씩 발표 부탁드렸습니다. 먼저 손교석 대표님께 회사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직픽셀 대표이사 송교석입니다. 저희가 풀고자 하고는 문제는 심혈관 질환의 어떤 진단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언맷 니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더 혁신을 하고 그리고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심혈관 질환이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1위 질환이고 이것을 진단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됩니다만 형태적 진단이라든가 기능적 진단 그런 면에서 좀 더 개선해야 될 점 그리고 이거를 후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시간으로 그리고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업 이후 지난 4년간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해왔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진단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지고 실제로 제어 관련된 인공지능 기반의 제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치료에 있어서도 좀 더 혁신적인 치료 방법들을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2017년에 창업을 했고 제2회 서울 이노베이션 퀵파이어 챌린지 우승팀이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국내에서 인허가를 받은 제품도 나왔고 FDA와 CE를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시리즈 A 최근에 이제 투자를 한 100억 정도를 유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하면서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한 발 한 발 더 또 성장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설레는데요. 다음은 이어서 유아인의 김평규 이사님께서 회사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아인의 김평규입니다. 저는 공동 창업자이고 현재 전략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유아인은 대부분의 이제 만성 질환과 같은 경우에 치료 방법이 현재까지는 명확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약물과 수술 등의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는 이와 조금 다르게 물리적인 치료를 통해서 생물학적 기능들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안구건조증, 녹내장, 안면마비 등의 신경 손상으로 인한 질환에 대해서 조직 재생과 신경 활동의 정상화를 유도시켜주는 방법으로 또 조금 특이하게 재택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끔 편안하게 웨어러블 형태로서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는 재생을 억제하는 기능으로 항암 치료에도 적용하고자 연구 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017년 4명의 시작으로 현재 30명 이상의 임직원들과 다양한 질환 대상으로 연구 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수 대학병원들과 함께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안구건조증과 관련된 각막질환 치료기기를 출시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누적 투자 230억 원 정도의 규모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적극적인 임상 시험과 사업 개발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해외 진출을 위해서 저희는 GMP 승인뿐만이 아니라 제조 회사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시스템을 MD삽이라는 인증을 통해서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사실 저희 퀵파이어 챌린지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얼리 스테이지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저희 첫 해 우승자이신 유아인이 한 단계 성장하시고 또 벌써 시장에 물건을 내놓기까지 하셔서 저희가 굉장히 반갑게 지켜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가 회사 소개를 마쳤으니까 좀 더 진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드라마가 됐던 영화가 됐던 또 아니면 소설이 됐던 모든 창작물에는 그 창작물이 시작된 오리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업을 창업하시는 데 있어서도 창작의 고통 같은 고통이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 창업하실 때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창업하던 그 순간 계획했던 것대로 된 것, 그리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손규석 대표님께 여쭙게요.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생각했던 거와 바뀌지 않은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뀐 것 같고, 뭐 처음에 창업을 할 때는 저랑 같이 공동 창업을 했었거든요. 공동 창업을 했었는데 공동 창업자가 이렇게 빨리 떠나갈 줄도 몰랐고 저희 한 2년 후에 이제 작별을 했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어떤 대상 질환, 적응증을 하고 있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 것도 바뀌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정말 예상대로 된 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것이 변했는데,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역시 적응증이 변했다. 그래서 저희가 첩의 시작은 저희가 어떤 폐암을 진단하고 하는 쪽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것을 저희가 1년 만에 피벗을 했습니다. 피벗을 해서 현재는 이제 심장 질환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피벗은 뭐 지금 판단으로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이라는 거는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어떤 인터벤션과 관련된 어떤 해야 될 숙제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이쪽 인터벤션과 우리 심장 질환 쪽에 관련된 것들에서의 어떤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의 다양한 혁신들을 일궈내는데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가지고 계신 하나의 미션, 하나의 문장이 있으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미션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가 그래도 다행이었던 거는 처음에 창업을 했던 어떤 멤버들도 많이 지금은 바뀌어 있고, 그 지금 한 26명 정도로 많이 늘어났지만, 거기서 초심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는 처음부터 어떤 하나의 미션을 설립했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담대하게 어떤 우리가 가진 어떤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것들을 의료에 접목함으로써 우리가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라는 것을 미션으로 삼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창업을 하고 나서 우리 또 의료기기라는 것이 저희 생각대로 개발만 된다고 바로 시장에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소 시간을 또 요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같은 질문을 김평규 이사님께도 드려볼까요? 네.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약물 치료와 같이 화학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되게 다양한 적용 질환들에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저희도 예상한 바로는 이러한 전자약이라는 기술로 안구건조증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고려하고 있던 항암에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획하고 예상했었던 부분에 부합해서 지금까지 원활하게 연구 개발에 임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국내에서의 연구 개발 환경이나 의료 산업의 인프라를 고려했었을 때 정말 많은 지원들을 받아왔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부분들을 통해서 예상보다 빠르게 저희가 연구 개발에 임했었던 이런 진척도에서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연 없는 사람도 없지만 사연 없는 기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제가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 질문을 해봤었는데요. 창업한 거 후회하시나요? Yes or no? 라고 여쭌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먼저 송 대표님, 창업한 거 후회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회 안 합니다. 후회 안 하고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과정이라는 게 이제 뭐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할 기회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가끔씩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당신이 하고 싶은 내용대로 끝까지 가지도 않고 그런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또 외로움 그런 것들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당신에게 있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되게 외로운 여정이고 그리고 굉장히 지난한 어렵고 또 매우 긴 그런 과정들을 버틸 수 있는 열정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뭐 혼자 울고 혼자 소주 마시고 뭐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우리 동료들과 같이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만은 계속 지켜왔던 것 같아요. 그런 힘이 있다면 계속 창업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원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기술이 가진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창업자가 힘든 길을 계속 지속적으로 버텨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게 필요했는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창업하신 거 후회하시나요? Yes or No로 대답해 주세요. 저희가 2017년에 창업한 이후로 아직까지 있는 거를 봤을 때는 전혀 후회를 해보거나 하지는 않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 주셨던 송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과 같이 정말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송구한 미션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가끔은 외롭기도 하지만 또 함께하고 있는 연구 개발자들과 공유를 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부분들로 매일매일 되게 즐겁고 또 과감히 이런 챌린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향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금 더 실질적인 어드바이스가 될 만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내가 그때가 아니라 지금 창업을 한다면 요거 한 가지는 좀 다르게 해보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점 있으면 송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쉽지 않은 질문인데 저는 이번 창업이 두 번째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는 기업에 있다가 기업에서 사내벤처라는 거를 하다가 그 사내벤처를 분사했던, 그래서 분사를 하면서 창업을 했던, 반창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창업은 사실 실패했어요. 결과적으로는 4년 후에 이제 정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메모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앞으로 또 창업을 한다면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게 A4 용지로 거의 1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정리를 해놓고 이번에 창업을 하면서도 여러 번 이제 그걸 봤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때의 경험과 지금의 어떤 경험들이 본질적으로는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또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다른 고민들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다시 돌아가서 다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뭐를 하나를 정말 바꾸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루라도 더 정말 마음이 섰다면 빨리 창업을 하고 그 시간 시행착오를 하는 거는 무조건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창업을 해보지 않은 저의 우문에 현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이 정리해 놓으신 10페이지의 메모를 창업가들하고 좀 공유해 주시면 이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좀 세이브하고 많은 또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김평 기자님 똑같은 질문 드려볼까요? 혹시 네. 뭐 꼭 하나 아니셔도 되고요. 이걸 좀 다르게 해보면 좋았을 텐데 뭐 후회라기보다는 그런 게 있을까요? 우선 개인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사회 경험이 다소 짧고 대부분의 이제 이 시간이 이번 창업을 통한 부분으로 할애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과 다르게 처음 창업을 해보는 부분이고요. 네, 또 반면에 개인적으로 이 창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왔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네, 최근에 제가 결혼을 하면서 되게 결혼과 비슷한 축하드립니다. 부분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 선배가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결혼하는 거는 되게 어렵고 두 번째 결혼에서는 처음에 많았던 실수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큰 실수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창업 초기에 돌아가서 어떤 후회했었던 부분이라든지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에서는 정말 상황에 따라서 많은 또 아웃컴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더 다음 기회에는 잘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당장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조금 더 원활한 소통과 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는 것 같고요. 네,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뭐 한 가지 점을 고친다거나 아니면 이런 길에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그때 맞닥뜨리는 이슈와 도전에 주변의 좋은 분들의 조언과 또 길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제 창업과 또 스타트업의 여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제가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지금 비디오를 통해서도 저희 서울 바이오 허브와 퀵파이어 챌린지가 회사들에게 미친 좋은 영향에 대해서 들었는데 뭐 펀딩의 기회라던가 멘토링이라던가 다른 도전으로의 또 안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말을 반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그 커뮤니티가 두 분한테 어떤 가치를 드렸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김평 기자님 먼저 가겠습니다. 사실 의료기기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에 되게 다양한 분야의 섹터의 전문가들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들과 성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서울 바이오허브나 J&J 그리고 퀵파이어 챌린지를 통해서 저희가 되게 넓은 세계에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주셨고 또 그런 비단 피지컬한 로케이션뿐만이 아니라 이런 네트워크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되게 많은 조언들을 받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사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한 이런 실수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좀 더 저희가 빠르게 그리고 사전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송 대표님. 저희는 창업 2년 차에 서울 이노베이션 퀵파이어 챌린지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막 저희가 피벗을 했을 때였고 그리고 이 우승을 계기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뭐 우승 상금 뭐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제로 이 존슨앤존슨의 글로벌 멤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우리 사업 모델 그리고 우리 사업 아이템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인 조언을 받았고 그분들하고 2주에 한 번씩 그 컨퍼런스 콜을 하고 또 우리 서울 뭐 싱가포르에서 만나면서 했던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고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는 우리 제품이 한국에서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전 세계에서 정말 잘하는 제품 만들고 싶다. 전 세계 모든 병원, 심혈관 질환을 하는 어떤 인터벤션을 하는 병원이라면 모든 병원에서 우리 제품을 쓰게 하고 싶다는 그런 목표가 더 확고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행정적으로나 우리가 의료기기를 만들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많이 무지했지만 이거를 우리 서울 바이오허브 들어와서 입주를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교육과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런 교육 시스템 같은 것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다 됐다고 생각을 되고 그때 어떤 이제 정말 글로벌 컴퍼니로 키우고 싶다라는 것들이 이제 오늘날에 와서 실제로 어떤 해외 기업으로부터도 투자를 받고 이런 쪽으로 다 연결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정말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 바이오허브가 제공하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던가 많은 도움들이 이렇게 그런 게 부족하기 쉬운 스타트업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 존슨앤존슨과의 협업을 통해서 어떤 세계 시장에 대한 시각과 지경을 넓히셨다는 데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그 부분이 저희가 원하던 바였고 그 부분이 도움을 드렸다는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저희가 5년 전, 4년 전에 이 두 대표님을 만났는데 앞으로 3년 후 그리고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실지 간략히 한번 꿈꾸는 비전을 쉐어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먼저 송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뭐 원래 엔지니어 출신이라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엔지니어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뭐냐라고 하면 내가 만든 제품을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고객은 의사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중재 시술을 하는 그런 쪽의 이제 선생님들인데 저희 목표는 뭐 3년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100개의 병원에서 우리 제품을 쓰는 그런 걸 꿈꾸고 있고요. 그리고 10년이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의 어떤 진단과 치료 솔루션들이 전 세계의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고 진단하는 모든 병원에서 사용되는 그거를 목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대표님. 네, 저희는 3년 안에는 저희가 현재 개발 완료를 끝낸 제품부터 지금 연구 개발 중인 제품들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 앞서 말씀 주셨던 부분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재 사업 개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년 후의 계획으로서는 목표로서는 사실 전자약이라는 기술이 되게 다양한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요. 그런 기대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다양하게 연구 개발 중인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을 실제로 질병 발병 전부터 어떤 그 건강 관리 그리고 진단 그리고 실제 질환의 치료 중에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모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저희의 큰 바람입니다. 네, 뭐 듣기만 해도 설레는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3년 후 그리고 10년 후 국내 시장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비전이 혹은 그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다시 만나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무엇보다 진솔한 경험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들으시는 분들도 또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계획을 펼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두 분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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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어제죠. 올해 대회, 올해 퀵파이어 챌린지 대회 수상자가 발표됐는데요. 올해 우승의 영광을 안으신 두 기업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VPX 메디칼은 실시간 디지털 생검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냉동 조직 검사로 소요되는 수술 시간을 단축하고 환자의 수술 결과를 또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소개해 주신 기업인데요. 먼저 황경민 대표님 나와서 회사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는 5년 차 된 헬스케어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암 수술용 실시간 토탈 원격 병리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원격 병리 플랫폼 기반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수술을 특히나 이 스마트 서저리 그리고 디지털 서저리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적합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수술의 형태는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개복 또는 개응하는 오픈 서저리가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는 많이 그리고 이전부터 많이 최소 침습을 유도하는 복강경이라든지 흉곽경 수술들이 다음 넥스트 레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복강경, 흉곽경을 넘어서 로봇을 활용하는 로보틱 서저리가 있습니다. 최근 가장 미래에 가까운 이 디지털 서저리, 스마트 서저리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의 팩터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수술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로보틱 서저리를 이용을 한다면 여러 장점이 있는 최소 침습 수술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디지털이라는 키워드가 붙게 된다면 데이터가 연결되고 AR 솔루션들이 활용될 수 있는 스마트한 서저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디지털과 로보틱 서저리 그리고 여러 기술들이 결합된다면 원격 수술까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서저리 플랫폼은 존슨앤존슨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라고 알고 있는데요. 보이는 수치와 같이 굉장히 많은 급격하게 시장이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수술 중에 특히나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암 수술입니다. 실제로 암 수술은 환자의 몸에서 암 조직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재까지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암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선생님들은 여러 기술보다도 오감을 훨씬 많이 활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만져보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조직이 암일까 아닐까에 대한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들이 암 수술의 굉장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려왔던 이 미래의 기술에서는 필수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의 오감이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의사 선생님들의 눈과 손이 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오감이 적용되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수술의 방향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암 조직이 몸 안에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눈으로 보아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수술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직 검사라는 파트는 수술실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아날로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술 중간에 외과 의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조직을 떼내서 수술 밖에 있는 병리과에 보내게 되고요. 이 병리과에서 조직을 얼리고 자르고 염색하고 그리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이 많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판독 결과를 통보하는데 1회당 20-30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고 노동력과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병리과의 업무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외과 선생님들은 수술 도중에 30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기다려지는 시간은 병원에서의 수술 효율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디지털 생검 제품입니다. 제품명은 C셀이고요. 이 제품은 초소형 현미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보여져 있는 핸드헬드 타입의 프로브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주 수술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미경 툴이기 때문에 다양한 암 수술까지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조직 검사를 떼내서 병리과로 보냈다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 디지털 생검 장비는 조직에 바로 이제 접촉을 해서 레이저로 스캐닝을 하고 돌아오는 신호를 이미지로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조직에 접촉했을 때 약 100마이크론의 안쪽을 볼 수가 있고요. 생검 슬라이드 만들지 않고 조직 이미지를 디지털 이미지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소요가 굉장히 단축됐기 때문에 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원하는 곳을 무제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얻어진 이미지는 디지털 이미지이기 때문에 수술방 밖에 있는 병리과 선생님들께도 즉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생검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환자들의 의료 질과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이 되는 것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이런 디지털 생검 장비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해왔습니다. 이런 하드웨어 기반의 장비를 병리실과 전송과 공유를 하는 이 리모트 시스템까지도 지금 발전을 시키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기반으로 저희는 떼낸 조직을 보는 엑스비보 제품과 떼내지 않고 환자 몸에 직접 보는 인비보 제품으로 나누어서 제품 라인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떼낸 조직을 보는 체외 진단 기기 C셀 엑스비보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떼서 수술방 안에서 염료를 도포해서 한 1, 2분 정도 대기한 후에 초소형 현미경 헤드를 조직에 이제 접촉함으로써 3분 이내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인비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염색약을 환자에게 주입을 하고 실시간으로 이미징을 함으로써 즉각적인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이번 스마트 설저리에서 조금 더 제안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저희가 개발한 이 초소형 현미경은 액세서리 복강경이나 내시경 액세서리 채널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이러한 현미경을 로보틱 수술용 로봇의 팔에 이제 호환이 가능하게 개발을 하게 된다면 디지털 설저리 플랫폼에서 의사의 눈과 손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미래에서 보여질 수 있는 미래에 기대되는 스마트 설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 제품을 병원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병리과 의사들은 일의 효율을 높이고 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더 빠르고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고 병원에서는 더 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제품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굉장히 작은 사이즈 약 직경 2.6mm 내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제품 기반에서 여타 다른 경쟁사 대비 해상도와 이미지 획득 속도 그리고 프로브 사이즈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 12월에 설립돼서 현재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누적 투자는 70억 정도 받은 상태이고요. 제품 개발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저희의 3년 또는 5년을 위해서 열심히 또 달려나갈 예정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20%가 재발을 해서 두 번째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진다고 한다고 합니다. 한 번만 받아도 힘든 이 수술을 두 번씩이나 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환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안겨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재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세포가 환자 몸속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이 긴급 조직 검사, 수술 중에 진행되는 조직 검사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디지털 생검 기술 기반으로 빠른 진단을 수술방에서 이뤄낼 수 있다면 이런 재발률도 낮춤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 대표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 올해 퀵파이어 챌린지의 주제는 스마트 수술이었는데요. 저희 회사가 꿈꾸는 수술실의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찾기 위한 대회였습니다. 지금 방금 발표해 주신 VPX 메디칼에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기술이 현재뿐 아니라 저희 앞으로 미래에 바뀔 수술실에서 좀 잘 적용되는 모습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우승자이신 스키아의 이종명 대표님 나와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스키아는 증강현실 기술을 수술실에 적용해서 외과 의사들이 절제 부위를 좀 더 정확하게 잘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인데요. 게임에서 사용하셨던 증강현실 기술을 의료 현장에 적용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모두가 더욱더 흥미있게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대표님 나와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키아의 이종명입니다. 여러분 힘드십시오. 제가 마지막입니다. 스키아는 스마트한 어떤 수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차세대 의료 영상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좌측에 보시는 것이 현재의 수술방의 모습입니다. 외과 의사들은 모니터상에 이런 CT, MRI 이미지를 스크롤해가면서 머릿속에서 병변 위치를 연산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CT 영상을 환자의 몸 위에 정확히 정합을 해서 마치 투시하듯 병변의 위치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현재 저희는 그 식약처에서 내비게이션 의료용 입체 정액이라고 2등급 판정을 받고 각종 인허가를 진행 중하고 있고요. 현재 그 유방암 수술에 필요한 솔루션, 또 얼굴 재건 성형 수술에 필요한 솔루션, 또 뿐만 아니라 비뇨기과 또 그리고 정형외과하고도 같이 협업을 하면서 여러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임상을 앞두고 있는 유방암 수술 솔루션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의 어떤 프로세스는 영상의학과 교수가 먼저 초음파를 이용해서 병변 위치를 스킨에다가 마킹을 합니다. 사인펜으로 마킹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병변의 위치가 깊고 작을 경우에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와이어 로컬라이제이션을 합니다. 이 경우 굉장히 환자한테 고통스럽고 저 와이어를 꽂은 채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고 또 위험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방에서는 외과 의사가 그 스킨 마킹을 참고를 하고 또다시 그 모니터에 어떤 CT, MRI 이미지를 참고를 하면서 병변 위치를 찾게 되는데요. 요즘은 연기일기 환자가 많다 보니까 병변이 작아서 만져지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그 수술 시간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한 2시간 동안 병변을 못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본 논문에 의하면 전 세계 어떤 유방암 환자의 수술에서 재수술과 과다절제 비율이 무려 10%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좀 보다 직접적으로 병변의 위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수술의 안정성을 높이는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이 CT 슬라이드는 자동으로 이렇게 3D 모델링화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3D 모델링 데이터와 수술방에서 환자의 몸을 직접 스캐닝한 이런 두 데이터를 정합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하얗게 스캐닝을 한 모습이고요. 두 데이터를 정합을 시켜서 저희는 이 증강현실 기술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리 세그멘테이션, 분할해 놓은 어떤 병변이 지금 빨갛게 보이고 있고요. 병변의 위치, 모양, 그리고 기존의 어떤 CT 슬라이드도 다시 참고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변의 모양, 깊이, 또 스킨까지의 최단 거리 등을 이렇게 투시하듯이 직접적으로 보면서 외과 의사가 직접 수술 플래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직접 외과 의사가 이렇게 마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스키아 프로세서라고 불리는 영상 뷰업 소프트웨어와 아이패드에 스테레오 센서를 탑재한 이런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뷰어에서는 병원에서 쓰는 일반적인 팍스에서 CT 이미지를 받아오고요. 거기서 의사가 보면서 병변을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된 이미지들은 자동으로 3D로 모델링으로 생성이 되고, 이렇게 생성된 모델링은 이제 환자의 몸에 정합하기 위한 어떤 AR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의사가 이제 영상학과 교수가 보면서 이제 그 환자의 병변을 마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반자동으로 저 세그멘테이션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이 몸통의 외곽선들 마스킹이 되면서 이 자동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측에 보시는 3D 모델링 메쉬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병변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모델링은 수술방에서 환자의 몸 스캐닝된 데이터와 정확하게 AR 정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보통은 이제 그 증강현실 시스템에서 다들 이렇게 인공 마커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저희는 마커를 없애고 직접 환자의 몸을 스캐닝했다는 점이 저희의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인공적인 마커들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컴퓨터가 인식을 굉장히 빨리 하고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걸 해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마커를 일단 몸에다 부착하기가 쉽지 않고요, 고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커와 되게 멀리 떨어진 부분에서는 그 정확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했고요.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보시면은 마커를 고정해 놓고 카메라를 지금 동물뼈에다 고정을 해 놓고 지금 증강현실 기술을 구현한 건데요. 카메라도 고정이 되어 있고 마커도 고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굉장히 흔들립니다. 이유는 이 마커의 어떤 기울기 값을 컴퓨터가 연산을 하는데, 이게 특히 카메라가 움직일 때는 매우 부정확해서 이게 카메라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 정합된 것들이 크게 비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커를 버리고 직접 어떤 환자의 몸을 직접 인식하는 방법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몸통은 얼굴과 달리 특징점이 없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거를 쉽게 매칭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이 CT 메쉬에서 어떤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나름의 특징점을 찾아냈습니다. 특징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또 스캐닝되는 어떤 실시간 데이터에서는 몸통의 방향성 등을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인 어떤 레지스트레이션을 통하고 보다 더 정확한 정합을 위해서 또 파이널 레지스트레이션을 거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런 어떤 지금 니플 디텍션입니다. 어떤 이 유두를 찾는 어떤 알고리즘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스캐닝 데이터에서 몸통의 방향을 찾는 이 딥러닝 알고리즘 테스트 결과값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되는 것들만으로는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거는 이 몸통의 컨투어 데이터, 외곽선 데이터죠. 이 외곽 스캔 데이터를 큰 하나의 바이오 마커처럼 생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변형이 심한 부분들은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모양의 변형이 적은 부분들, 즉 어떤 가슴골이라든지 쇄골 등을 놔둬서 이런 식의 바이오 마커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마커를 만들어서 저희가 시도를 해서 현재는 평균 오차값 한 2mm 이내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금 정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금 특허로 저희가 인정을 받아서 미국 특허 2건이 등록이 되었고요. 국내 특허와 또 PCT 출원 중입니다. 마커를 안 쓰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마커는 일단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뼈에 박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척추나 어떤 골 조직에다가 침습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고, 또 사진 CT를 촬영하기 전에 마커를 부착을 해야 되고, 또 다시 수술방에서 다시 정확한 위치의 마커를 캘리브레이션해서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희 방식은 사람 몸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병원 프로세스를 바꿀 필요도 없고, 또 다양한 어떤 복강내 장기라든지 연부 조직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방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기로 또 계속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디바이스들하고도 디바이스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복강 내 다른 장기가 어떻게 보여질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리 세그멘테이션을 해놓은 어떤 이런 장기들을 이렇게 하나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또 마치 투시하듯이 또 이렇게 특히 이제 뭐 골 조직들은 굉장히 뚜렷하게 잘 보이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어떤 의사 선생님들과 지금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아산병원에서는 얼굴 재건 수술할 때 필요한 어떤 이런 AR 영상을 저희가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중앙대 병원의 비뇨기과하고는 이 결석을 체외 충격파 쇠석기를 이용해서 분쇄를 할 때 현재는 C암을 통해서 S레이를 계속 조형을 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의뢰가 들어와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대 정형외과는 이런 무릎 연골 주사를 놓을 때 참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MR과 CT를 정합하는 이런 AI 알고리즘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그리드를 만들어서 물질의 인자값을 이렇게 학습시키는 방식인데요. 다음을 보시면 이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물질이 변형이 될 때, 디폼이 될 때도 같이 그 병변의 위치를 이동을 시켜서 수술 전뿐만이 아니라 수술 중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거는 현재 이렇게 저희가 보유한 기술인데요. 혈관을 트레이싱해서 컬러링을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임상을 앞두고 있고요. 얼마 전에 식약처에서 임상 계획 승인이 나와서 아마 빠르면 연내에 임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각 분야에 한 2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각 전문가들이 모여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존슨앤존스 퀵파이어에서 수상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여기 서울 바이오 허브에 입주해 있는 여러 선배 기업들과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대표님 너무나도 흥미로운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세션이 다 끝났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설명해드린 것처럼 저희 존슨앤존슨 이노베이션의 문은 한국의 혁신가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노베이션 센터의 채널을 통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한국 오피스를 통해서 더 많은 한국의 헬스케어 혁신가들과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